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들이 모두 한 곳에서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문자, 바퀴, 도시, 법률, 학교, 심지어 맥주까지 말이죠.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황량한 진흙밭에서 한 민족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세계 최초의 문명을 건설했고 인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찬란했던 문명은 어느 순간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조차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오늘은 인류 문명의 시작점, 수메르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드는 곳, 바로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상상해보세요. 이곳은 진흙과 갈대만 무성한 땅이었거든요. 나무도 없고 돌도 거의 없었으며 금속 같은 천연자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두 강은 정기적으로 범람했는데 나일강의 예측 가능한 홍수와는 달리 이 강들은 수시로 방향을 바꿔서 넓은 지역을 늪지대로 만들어버렸죠. 살기에는 정말 혹독한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척박한 땅에서 인류 최초의 위대한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등장하기 전 이 지역에는 우바이드와 우루크라는 두 개의 중요한 고고학적 문화가 있었거든요. 우바이드 사람들은 관계 시스템을 만들고 진흙 벽돌로 신전을 지었으며 우루크 문화는 최초의 진짜 도시들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거대한 신전을 세웠죠. 수메르인들은 기원전 4000년대 말 어느 시점에 이곳에 도착했는데 그들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수메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 토착민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언어학적 증거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수메르어는 알려진 어떤 언어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심지어 니푸르나 라가시 같은 주요 수메르 도시들의 이름조차 수메르어에서 유래하지 않았어요. 강과 호수 이름들도 빌려온 것이었고 쟁기나 농부 같은 많은 농업 용어들도 다른 언어에서 왔습니다. 수메르인들 자신의 신화에 따르면 그들은 딜문이라는 낙원의 섬에서 바다를 건너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바레인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하지만 수메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에 나타난 시기가 딜문에 있는 어떤 유물보다도 훨씬 이른 시기거든요. 일부는 인더스 계곡 문명과의 관련성을 제시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아나톨리아, 코카서스, 심지어 티베트를 그들의 기원지로 제시했지만 진실은 아직 확실히 모른다는 겁니다. 기원전 4000년대에서 300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정착촌들이 본격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구가 밀집되면서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울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는 전문화와 노동 분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농부와 목동 외에도 이제 장인, 상인, 관리자, 사제, 전사들이 생겨났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수메르인들의 발전된 관계 시스템이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예측 불가능한 홍수를 다루기 위해 그들은 운하와 제방, 저수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네트워크를 건설했거든요. 도시 국가의 크기와 영향력은 관계 시스템이 얼마나 크고 효율적인가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수메르 도시는 약 300평방킬로미터 정도의 땅을 관리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일해야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업을 조직하고 감독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고 엘리트 계층을 형성했습니다. 그렇게 메소포타미아의 물을 통제하려는 노력 속에서 세계 최초의 도시 문명이 탄생했죠. 메소포타미아 남부에는 우루크, 키시, 라가시 같은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는 니푸르였는데 이곳은 모든 수메르의 종교적 중심지였고 최고 신 엘릴의 신전이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약 20개의 도시 국가가 발전했는데 종종 서로 경쟁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각 도시는 엔시라는 인물이 통치했는데 그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자 최고 행정관이기도 했죠. 엔시는 관계를 감독하고 건설 프로젝트를 조직하며 신전을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종교 의식을 수행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NC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그의 결정은 원로회의와 시민회의에 의해서도 견제를 받았어요. 다른 도시들에서는 특히 전쟁 중에 별도의 지도자가 선택되었는데 루갈이라고 불렸습니다. 큰 사람이라는 뜻이죠. 처음에 루갈의 역할은 일시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영구적이 되었고 결국 세습되었어요. 루갈들이 더 많은 권위를 얻으면서 군사, 행정, 종교를 모두 통제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수메르에서 군주제의 부상을 의미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더 이상 공동체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고 대신 권력은 가족 혈통을 통해 전승되었으며 국가의 수장은 더 이상 공동체의 원로가 아니라 왕이었죠. 기원전 3000년대 초반에 수메르 사회는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시 생활은 더욱 조직화되었고 지배 왕조들이 이 지역 전역에 확고히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이 시대에 대한 기록은 유명한 수메르 왕 목록인 웰드 블런데 프리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록에 따르면 가장 초기의 왕들은 수만 년 동안 통치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신화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목록이 실제 역사 시대에 가까워지면서 고고학적 증거와 다른 문헌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어 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초기 왕조 시대는 정치적 불안정이 특징이었고 도시 국가들은 끊임없이 대립했으며 일부 통치자들은 잠시 동안 이웃들을 지배하기도 했죠. 문자의 발전은 수천 년에 걸쳐 펼쳐진 느린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초기 농경 공동체의 기본적인 필요에서 시작되었거든요. 사람들이 잉여 식량을 생산하고 물건을 거래하기 시작하자 기록을 보관할 필요성이 필수적이 되었고 바로 거기서 문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고대 근동 전역의 사람들은 가축, 곡물, 직물 같은 물품을 나타내기 위해 작은 점토 토큰을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3300년경 우루크시의 신정 관리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죠. 토큰 자체를 보관하는 대신 부드러운 점토에 그것들을 눌러서 정보를 기록하면 어떨까요? 이 작은 변화가 가장 초기 형태의 문자를 촉발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기본적인 이미지나 상형 문자를 점토에 직접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양, 빵 한 덩어리, 사람, 각각의 기호가 구체적인 무언가를 나타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는 더욱 정교해졌고 기호들은 단순히 물체뿐만 아니라 행동과 생각도 나타내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 발 그림은 발을 의미할 수도 있었지만 걷다, 달리다 또는 일반적인 움직임을 의미할 수도 있었죠. 그러다가 수메르인들은 또 다른 거대한 도약을 이루었는데 그들은 기호가 의미가 아니라 소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수메르어에서 T라는 단어는 화살을 의미했고 특정 기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음성 체계로 전환되자 그 똑같은 기호가 단어의 의미와 관계없이 T라는 소리가 나타나는 모든 곳에 사용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문법, 어조, 그리고 구어의 모든 복잡성을 가진 완전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수메르 필경사들은 갈대 스타일러스를 사용해서 부드러운 점토에 비스듬히 자국을 눌렀는데 이것이 쐐기 모양의 흔적을 남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자를 쐐기 문자 또는 서령 문자라고 부릅니다. 쐐기 문자는 오래 수메르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널리 퍼져나갔으며 아카드인,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채택되었어요. 무역거래, 법률, 신화, 편지, 심지어 문학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는 표준 문자 체계가 되었습니다. 점토는 놀랍게도 매우 내구성 있는 재료였던 것으로 밝혀졌죠. 100만 개가 넘는 쐐기 문자 점토판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았고 그것들 덕분에 우리는 고대 근동 민족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자 발명 외에도 수메르인들은 놀랍도록 많은 수의 혁신을 생각해냈는데 그중 많은 것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는 쟁기였어요. 농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더 적은 사람들이 땅을 경작하면 되었고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일을 위한 시간과 노동력을 확보해 주었으며 더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회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하지만 그들의 가장 유명한 발명품은 아마도 바퀴일 겁니다. 가장 초기에 바퀴 달린 수레는 아마도 종교의식에서
신들의 조각상, 사제 또는 통치자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을 거예요. 결국 수메르인들은 최초의 전쟁 전차를 개발했는데 말 대신 당나귀를 사용했습니다. 건축에서도 수메르인들은 시대를 앞서갔죠. 그들은 아치와 기둥으로 건축물을 짓는 최초의 사람들이었고 현대 건축의 많은 원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어요. 진흙과 갈대만을 사용해서 인상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구조물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은 지구라트였는데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계단식 신전탑이었죠. 우르의 대지구라트가 가장 잘 알려진 예이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에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르의 왕실 무덤에서도 그들의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 고고학자들은 그곳에서 금, 은, 청금석으로 만들어진 놀라운 유물들을 발견했어요. 비누 같은 평범한 것조차 수메르인의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물 지방과 잿물을 섞어서 세청용 초기 형태의 비누를 만든 최초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맥주도 발명했죠. 수메르인들은 양조 과정을 개발한 최초의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그들에게는 맥주와 양조의 여신 인카시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문자 그대로 입을 채우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맥주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선택받은 음료였고 포도주보다 훨씬 더 흔했어요. 홉이 없어서 쓴맛이 나지 않았고 더 달콤하고 죽 같았으며 종종 꿀이나 과일을 첨가해서 맛을 개선했습니다. 수메르인의 수학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공헌은 60진법으로도 알려진 60기수법 체계의 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60일까요? 손가락만 사용하는 대신 한 손에 12개의 손가락 마디나 지고를 세면서 다른 손의 손가락을 사용해서 각 12의 집합을 추적했습니다. 5손가락 곱하기 12마디는 60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루에 24시간이 있고 1시간에 60분, 1분에 60초, 그리고 원에 360도가 있습니다. 모두 수메르 수학 덕분이에요. 수메르 수학은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었고 다양한 모양의 면적과 부피를 계산했으며 기하학적 유사성을 이해했어요. 피타고라스보다 훨씬 이전에 그들은 직각 삼각형의 변들 사이의 관계를 인식했는데 우리가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로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천문학에서도 그들은 똑같이 앞서 생각했죠. 수메르인들은 최초의 별 목록을 작성했고 행성의 움직임을 추적했으며 심지어 일식과 월식을 예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천체의 위치가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고 우리가 지금 점성술이라고 부르는 것에 기초를 놓았거든요. 그들의 달력은 음력 주기를 기반으로 했는데 29일에서 30일에 12달로 1년에 총 354일 정도였어요. 수메르인들은 법률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이전에 가장 초기에 알려진 법전 중 일부를 만들었거든요. 이 초기 법률들은 무역과 재산에서부터 결혼, 상속, 형사 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루었고 정의와 질서에 대한 강한 관심을 반영하죠. 교육은 수메르 사회의 또 다른 초석이었습니다. 주로 엘리트 가문의 남자아이들인 학생들은 읽고 쓰는 법을 배웠고 수학, 천문학, 법률, 문학, 종교 같은 과목들을 공부했어요. 이 학교들은 문화센터 역할을 했고 지식을 보존하고 세대를 거쳐 전수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메르인들과 아카드인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공존했습니다. 셈족인 아카드인들은 처음에는 북쪽에 정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문화는 수메르인들의 문화와 융합되기 시작했거든요. 중요한 전환점은 기원전 24세기 후반 사르곤 대왕의 부상과 함께 왔는데 그는 종종 세계 최초의 제국을 건설한 인물로 인정받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일부는 전설이고 일부는 역사인데 신화로 시작됩니다. 여신 이난나의 여사제에게서 태어난 아기 사르곤은 갈대 바구니에 담겨 유프라테스 강에 떠내려 보내졌어요. 한 정원사가 그를 발견하고 키웠죠. 성인이 된 사르곤은 키시 궁정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결국 왕을 전복시키고 권력을 장악한 뒤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통일하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사르곤 아래에서 수메르 도시 국가들은 단일 통치 아래 놓였고 아카드 제국은 그들의 국경을 훨씬 넘어 확장되었어요. 그의 영토는 페르시아만에서 지중해까지 그리고
자그로스 산맥에서 아나톨리아의 끝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중앙 집중화된 다민족 국가를 만들려는 최초의 알려진 시도였죠. 사르곤의 손자 나람시는 제국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수메르와 시리아의 반란을 진압했고 세계의 사방의 왕이라는 대담한 칭호를 채택했거든요. 그는 또한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선언한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통치자였는데 고대 세계에서 왕권을 재정의한 급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나람신 아래에서 아카드 제국은 절정에 달했지만 그 황금기는 오래가지 못했고 곧 동쪽에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자그로스 산맥 출신의 부족민 구티인들이 메소포타미아 도시들을 약탈하기 시작했거든요. 기원전 2200년경 그들의 지도자 에르리파제르는 아카드 군대를 물리치고 성스러운 도시 니푸르를 점령했어요. 제국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구티인들은 전면 공세를 시작했으며 빠르게 메소포타미아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이 시기는 종종 메소포타미아의 첫 번째 암흑기로 언급되는데 산악 거주민인 구티인들은 강 계곡의 생명에 필수적인 복잡한 관계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농업이 어려워졌고 운하가 망가졌으며 경제의 많은 부분이 붕괴했습니다. 구티인들은 안정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통제력은 약해졌죠. 최후의 일격은 기원전 2120년경 구티인들을 물리치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몰아낸 우르크의 통치자 우투엔갈로부터 왔습니다. 구티인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쫓겨난 후 해방된 도시 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투엔갈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권력은 우르의 제3왕조의 창시자 우르남무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는 수메르와 아카드를 하나의 통치 아래 재통일하는 데 성공했고 이 지역을 재건하기 위한 야심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우르남무의 통치는 달의 신 난나에게 헌정된 거대한 계단식 신전인 우르의 데쥬라트 건설로 가장 잘 기억되죠. 그 유적은 여전히 남부 이라크 평원 위로 솟아있는데 수메르 문화 부흥의 지속적인 상징입니다. 여전히 중요했던 것은 구티 통치 아래 쇠퇴했던 지역 관계 시스템의 복원이었습니다. 운하, 댐, 저수지를 재건하는 것은 엄청난 노동력과 신중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제3왕조 아래의 국가는 고도로 중앙 집중화되었고 잘 조직된 관료제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우르 제3왕조의 통치자들은 수메르 문화 전통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했죠. 바로 이 시기에 유명한 수메르 왕 목록이 편찬되었는데 새로운 왕조를 고대의 심지어 신화적인 왕들과 연결시킴으로써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문서였습니다. 아카드어가 일반적인 구어가 되었지만 수메르어는 행정, 종교, 문학의 공식 언어로 복원되었어요.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문제들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강력한 통치자들 아래에서 잘 기능했던 중앙 집중화된 관료제는 더 약한 후계자들 아래에서 비대해지고 부패했습니다. 불만이 커졌는데 특히 북부의 주로 아카드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그랬어요. 경제적 도전은 환경 문제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과도한 관계가 토양의 염류화를 일으켜 작물 수확량을 줄이고 식량 부족으로 이어졌거든요. 외부 위협이 압박을 더했어요. 서쪽에서는 유목샘족 부족인 아모리인들이 점차 메소포타미아로 이동했고 무역과 농업을 방해했습니다. 동쪽에서는 지금의 이란에 해당하는 곳의 오랜 경쟁자인 엘람인들이 이 지역으로 밀고 들어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죠. 왕조의 마지막 왕 이비시는 이러한 위협에 저항하려고 했지만 그의 권력은 빠르게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아모리인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심장부 깊숙이 침투하여 무역망과 농업 안정성을 훼손했거든요. 마침내 기원전 2004년에 엘람인들이 최후의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우르시를 점령하고 약탈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우르의 함락은 우주적 재앙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강력한 문학 텍스트인 우르의 애가에서는 신들이 도시를 버리고 파괴로 내몰았다고 묘사되었죠. 우르의 함락과 함께 수메르 국가성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더 작은 왕국들로 분열되었고 그중 많은 것들이 아모리 왕조에 의해 통치되었어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바빌론이 될 것이었는데 특히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 사이 함무라비의 통치 기간 동안 그랬습니다. 수메르어는 일상생활에서 사라졌고
중세 유럽의 라틴어처럼 신성하고 학문적인 언어로만 살아남았죠. 그들의 종교, 문학, 과학 지식은 아카드인,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 그리고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에 의해 흡수되었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가장 초기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문명 중 하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독특한 민족으로서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유산은 메소포타미아의 문화, 종교, 과학, 예술 속에 살아남았고 그것을 통해 현대 세계의 토대에 남아 있습니다.